자, 오늘은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을 보겠습니다. 자, 괄호 넣기인데,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 그러죠. 자, 1번 답은 물질대사. 자, 그리고 우리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때 얻는 에너지를 ATP 형태에 저장해서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이 ATP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자,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다. ATP. 그 ATP는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그 방출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자, 우리가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네 가지 이제 기관계를 배웠는데, 자, 그 중에 먼저, 자,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건 소화계가 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 호흡계의 역할이었고, 자, 영양소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또 운반하는, 이런 운반하는 역할은 순환계가 했습니다. 순환계. 그래서 3번의 답은 소화계, 4번의 답은 순환계고, 자, 배설계는 유소와 같은 노폐물을 걸러 오줌의 형태로 운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곳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3, 4번도 메꿔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에너지 대사와 균형을 이제 배웠는데, 5번에 보면은, 자,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우리 기초대사량이라 그러죠. 자, 5번은 기초대사량이고, 자,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1일 대사량이라 그럽니다. 자, 요 1일 대사량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과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합한 값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7번은, 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질병을 대사성 질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 어떤 질병인지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3페이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그리고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맞는 말이고, 자,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자, 물질 대사 과정에는, 자,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물질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작은 물질을 결합해서 큰 걸 만들기 때문에 동화작용이 맞습니다. 네, 1번에 4번. 자, 2번.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세포호흡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재료로 쓰이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열에너지가 되고 그 일부를 우리는 ATP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때 세포호흡 결과 나오는 부산물들이 노폐물들이 있는데 물도 있고 B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죠. 정답은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보면 지금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자, 위에 있는 그림이 ATP죠. 인산기가 3개가 온전히 붙어 있고,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인산기 안에 결합이 하나 지금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아래는 ADP와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기억과 니은을 이제 물어보면서 막 이화작용이냐 에너지가 방출되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ATP가
ADP가 되는 요 기억 과정은 더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잘라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는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더 많던 물질이 작은 물질이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일 거예요. 기억은. 반대로 니은은 더 작은 물질인 ADP와 인산을 가지고 더 큰 물질인 ATP를 만드니까 니은은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반응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기억은 이화작용이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니은, 자, 니은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디귿,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에 의해서 그때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죠. ATP를 합성하는 니은 반응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한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생물이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자, 세포호흡은 그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하고 이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일부는 열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되고 그 나머지 일부의 에너지를 가지고 ADP에 인산기 하나를 붙이면서 ATP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는 ATP가 다시 이렇게 ADP와 인산기로 나누어지면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다양한 생명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그런 예시들, 뭐 물질도 합성하고 근육운동에도 쓰이고 내 정신활동 그리고 내 체온을 유지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자, 봅시다. 1번. 자, ATP는 ADP와 무기인산으로부터 합성된다. 맞죠? 맞는 말. 2번. 자, 세포 없이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세포호흡 때 방출된 에너지 중에 일부는 열에너지가 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는 ATP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보면 자, ATP의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4번. 자,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방출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쓰인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 사람의 기관계 A에서 D에 대한 것이다. A에서 D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라는데 자, 그림을 보면 자, A는 심장 그림이죠. 심장은 우리 몸에서 순환계에 해당합니다. 순환계. 그 다음 B는 그림을 보니까 아마도 우리 몸의 위를 표시한 것 같아요. 지금 소화계를 나타낸 거겠죠. 자, B는 소화계. 자, 그 다음 C는 아마도 그림 보니까 우리 몸의 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폐. 그래서 호흡계일 것이고 그 다음 D는 아마 콩팥을 그려놓은 거겠죠. 그래서 콩팥은 우리 몸에서 배설계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를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B. 자, 소화계에서 흡수한 물질은 A. 순환계를 거쳐 세포로 운반되는 게 맞죠? 정답,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자, 산소는 C. 자, 호흡계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단백질이 분해할 때 생성된 암모니아는 자, D. 배설계에 해당하는 콩팥이 아니고 간으로 가서 요소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D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 자, 포도당은 소화계와 순환계를 거쳐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1번 아니고. 2번.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한다. 이것도 맞는 말. 3번.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계는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맞는 말. 4번. 영양소는 혈액이 혈장이 운반하고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한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5번. 자,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모두 배설계에서 걸러져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호흡계인 폐를 통해 나가는 일도 있죠. 그래서 이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자,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가는 노폐물도 있는데 그거는 호흡계를 통해 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 7번. 자, 간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니까 체중이 증가할 것이고 심하면 비만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자, 섭취하는 것보다 소비량이 많으니까 체중이 떨어지고 심하면 영양실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보면 자, 가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은 증가해야 되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가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비만이 되면 네, 각종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다음 디귿. 자, 나의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 되는 게 아니고 영양실조라고 해야겠죠. 이 디귿은 틀려서 맞는 말은 니은만 맞습니다. 자, 8번.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보면 자, 고혈압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번. 자, 대사성 질환들은 다른 다양한 합병증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2번이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라 부르는 거고, 자, 운동 부족, 영양 과잉 같은 나의 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깊고, 대표적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또 고혈압, 지방간 등이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9번 문제. 자, 여러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배설계와 소화계 중에 하나래요. 자, 먼저 가를 보면 영양소를 처리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자, 소화계겠죠. 소화계. 그 다음 나는 자, 오줌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배설계입니다. 배설계. 자, 그래서 보면은 기억. 자, 가 소화계에서 영양소와 소화와 흡수가 일어난다. 네, 맞는 말이고 니은. 자, 콩팥은 배설계에 포함되죠. 맞는 말. 디귿. 자, 기억으로 이동하는 물질엔 녹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넘어가는 기억은 소화를 마친 소화의 결과물들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녹말은 아직 탄수화물이 분해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엔 너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만 맞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자, 혈액순환 경로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각각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래서 A는 보면은 요게 이제 폐라는 거를 우리 순환계 했던 그 내용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림하고는 비교해서 보시고 그 다음 B는 소장을 거쳐서 혈액이 가고 있는데 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A 폐는 호흡기관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B 간은 자, 소화기관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라는 혈관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데 자, 문제 보면 1번.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A는 폐, B는 간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자, 혈액의 산소 농도는 가보다 나에서 높다고 하는데 자, 간은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이 산소는 적고 CO2는 많은 채로 폐를 향해 가고 있는 혈관이고 나는 폐와의 기체 교환을 통해 다시 산소는 많아지고 CO2는 줄어들어 있는 그런 혈액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산소 농도는
가보다 나에서 높은 게 맞죠? 나에서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3번. 자, 요소의 농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라는 지금 심장에서 출발해서 콩팥을 향해 가고 있죠? 여기에는 노폐물이 많은, 콩팥에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노폐물들을 들고 오는 그런 혈관이고, 그럼 다는, 자, 콩팥에 노폐물을 다 내다 버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 다에는 노폐물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다보다 라에서 더 낮은 게 아니고 라에서 더 높다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4번. 자, 온몸을 순환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가죠. 그쵸? 온몸을 순환하면서 많은 이제 CO2를 받고 O2를 다 내다 준 상태에서 다시 폐로 가서 산소를 보충받고 CO2는 내다 버리는 그런 교환을 하기 위해서 폐로 이동합니다. 4번도 맞는 말. 자, 5번. 자,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하여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말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55쪽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링거액을 나타낸 거래요. 자, 링거액은 환자에게 뭐 수분과 무기질 그리고 영양소 등을 공급해 주는데, 자, 포도당이 들어있는 링거액을 맞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라는데, 자, 링거액에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이걸 직접 집어넣어 주면은, 자, 포도당이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니까, 이 포도당들이 바로 이걸 필요로 하는 세포들에 공급되어서 세포호흡에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우리는 이 밥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뭐 밥 속에 있는 녹말 같은 것들을 소화시켜서 그 소화를 다 맞춰야 이제 포도당이 될 것이고 그 소화를 마친 포도당이 내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링거액과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밥 먹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 속에 이만큼의 열량을 낼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있대요. 자, 그런데 신영이는 보니까 햄버거 1개, 감자튀김 1개, 한 봉지, 그리고 콜라 1컵을 마셨대요. 자, 햄버거 1개, 그리고 감자튀김 1봉지, 콜라 1컵을 마셨으니까, 자, 섭취한 전체 에너지의 양은 616 더하기 284 더하기 150. 이거 계산해보세요, 여러분이. 1050kcal가 나옵니다. 자, 이만큼을 먹었는데, 이때 먹은 에너지를 달리기로 모두 소비하려면 얼마나 달려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래요. 자, 그런데 이 신영이는 몸무게가 60kg인데 달리기를 할 때 체중 1kg당 1시간에 8.4kcal를 소모한대요. 자, 1kg 당이니까 60kg인 신영이는 60 곱하기 8.4만큼의 열량을 1시간에 소모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신영이는 1시간에 달리기를 통해서 약 504kcal 정도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1시간에 504kcal를 소모하는데 1050kcal를 소모하려면 약 2시간 정도를 뛰면 되지 않을까요? 뒤에 몇 분인지까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 거의 약 절반보다는 조금 더 크네. 2시간 몇 분 정도 나올 텐데 이 정도를 뛰게 되면은 점심으로 먹은 에너지를 모두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자, 무산소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중에서 누가 체지방 감소에 더 유리하냐는 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자, 무산소 운동과 이제 유산소 운동은 산소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이란 차이겠죠. 이름에서 그게 뜻이 드러나는데 자,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소모를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서 뭐 이제 젖산이나 알코올 같은 그런 중간산물이 나오는 그런 발효를 거치게 되는데
전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배우면서 했던 내용이죠. 자, 중간 산물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그런 운동인데, 자, 우리가 산소가 충분한 가운데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자, 지방을 사용하면서 이제 에너지 소모하는 그런 반응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탄수화물만을 주로 소모하게 되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도 같이 소모를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체지방 감소에는 더 유리합니다. 자, 이건 너무 깊이까지 몰라도 되고,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리는 연설문을 써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